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치 조깅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 제8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강 수업에서는 지난 책쓰기 수업 본론 쓰기에 이어서 결론 쓰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론은 지금까지 내가 이 글을 써왔다면 그러면은 이 글의 끝을 맺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론 본론을 썼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잘 써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결론을 쓰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조금 글을 쓰는 사람들도 이 결론 쓰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론까지는 써왔는데 결론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결론 쓰기는 진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거든요. 우리가 컨셉을 정하고 그리고 제목을 만들고 목차를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차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글을 써 내려가는데 이 글을 써 내려가는 과정 중에 서론을 거쳐야 되겠죠. 서론이라는 산을 거치고 그리고 본론이라는 산을 거쳤어요. 그러면은 서론과 본론을 거쳤으면은 이제 마지막 산인 결론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서론을 거치고 본론을 거쳤을 때만 해도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 산이 너무나 높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막막해서 내가 어떻게 결론을 써야 될지 몰라서 이 결론 쓰기를 가지고 며칠씩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자, 결론을 잘 쓰고 싶은데 내가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한 꼭지를 쓰는데 며칠은 고사하고 뭐 일주일씩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을 쓰지를 못하니까 이걸 계속 놔두고 그리고 다른 꼭지로 넘어가는 거죠. 뭐 이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하기가 싫어진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부터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마다 꼭지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꼭지 제목에 맞게 써 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 제목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 꼭지 제목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을 순서대로 꼭 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서론, 본론을 썼으면 결론을 쓸 때 쓰기가 힘들다면 이거를 놔두고 다른 꼭지 제목을 찾아서 서론, 본론을 또 써 내려가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이 쓰지 못한 결론이 있죠. 이것이 생각이 나서 써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결론 쓰기의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결론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서론과 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론과 본론을 요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 서론과 본론처럼 다른 뭐 내용이나 내 생각들을 쭉쭉쭉쭉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과 본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론과 본론의 글들을 요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에서 썼던 내용들의 핵심적인 글들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론과 본론에서 써왔던 것을 마무리하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결론을 쓸 때는 이 꼭지 제목의 주제하고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꼭지 제목의 주제가 독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 쓰기에는 이 독서를 잘하는 이 방법의 핵심적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뭐 건강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든가 요리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든가 이렇게 완전히 생뚱맞는 내용을 적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쓰는데 이 본론처럼 뭐 내 사례를 쭉 적고 그리고 내 생각을 쭉 적고 이렇게 쓴다면은 결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쓸 때는 항상 내가 본론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적인 말만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길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짧게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결론을 달랑 한 줄을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자, 결론은 이렇게 짧게 써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써도 안 돼요. 최소한 아무리 못 써도 5줄 이상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줄 이상을 쓰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핵심 내용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길게 써내려간다면 그거는 결론이라기보다는 본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글이 어떻게 될까요? 용두사미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많이 쓰더라도 10줄 이상이 넘어가면은 결론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론을 쓸 때는 최소한 5줄 이상은 쓰시고요. 그리고 많이 썼다 하더라도 10줄 밑으로 쓰시라는 거죠. 10줄 이상 써보면 너무 많이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했는 말도 하고 또 했는 말도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결론을 썼지만은 결론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꼭지 제목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꼭지 제목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을 넣어서 쓰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요즘 테스형 노래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럼 이 테스형에서 노래 가사가 세상이 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래를 꼭지 제목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꼭지 제목과 비슷한 이런 분위기로 써 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에서는 결론을 쓸 때 여러 가지 종결 의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종결 의미를 사용할 때 뭐뭐이다, 뭐뭐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라. 책 한 권의 내용에서 이런 것만 계속 반복을 해서 쓴다면은 이 책은 조금 답답하다 못해 사람들이 이 저자는 아무래도 이 어휘력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쓰실 때 종결 의미를 쓸 때는 다양한 종결 의미를 사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이다, 한다, 뭐 해야 한다, 하라.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하고 싶다, 싶다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다 할 때, 나는 책을 쓰고 싶다 할 때 싶다. 또 나는 책 쓰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있을까? 그죠? 또 나는 책 쓰기를 배운다. 아니면 나는 책 쓰기를 배울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책 쓰기를 배우지 못한 것은 보통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은 기성 작가들만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결 의미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고를 쓰면서 원고 분량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원고 분량 체크는요, 이 결론을 쓸 때뿐만 아니라 원고를 집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또 탈고 쓸 때도 다시 한 번 더 분량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고 분량을 체크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제 수강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렇게 원고 분량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원고 수업 중에도 한 꼭지 분량은 2장에서 2장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짧게 하면은 뭐 2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2장 조금 못 되는 경우도 있고 2장 뭐 더 돼도 되고 2장 반 정도도 되고 이렇게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들으실 때 잠깐 조셨는지 아니면 어디 잠깐 여행을 갔다 오셨는지 이 한 꼭지를 6장을 쓰셨어요. 그래서 원고를 다 쓰고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40꼭지를 6장씩 썼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거죠. 120장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240장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2권의 분량의 책을 썼다는 거죠. 이거를 반을 줄여야 되는데요. 반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차라리 늘리는 게 더 나아요. 이걸 줄인다는 것은 줄이면은 그만큼 원고가 연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고 분량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론에 쓸 때는 항상 핵심 내용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론에 쓸 내용을 서론에 써버리게 되면은 결론에 쓸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쓰는 내용을 갖다가 서론에 앞당겨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결론을 잘 쓰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담감, 이 압박감 때문에 결론을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는요, 나는 이 책을 써서 꼭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베스트셀러 되는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정말 책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쓰시면 돼요. 꼭 내가 이 글을 잘 써갖고 베스트셀러 되겠다. 뭐 한국 문학상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글쓰기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 결론 쓰기는 항상 서론과 본론을 썼으면은 이 서론과 본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론과 본론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받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서론과 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탁탁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면서 이 서로가 아우러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써야지만이 내가 결론 쓰기가 아주 매끄럽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쓰시면은 아무 이상 없이 말끔하게 결론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한 권의 필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 결론 쓰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론 쓰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결론만 탁 보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글을 쓰라는 거죠. 항상 결론은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결론 쓰기가 잘 되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책이 더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결론 쓰기의 비법에 맞추어서 결론을 쓰신다면은 한결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